6월 20일 KMA 뉴스브리핑입니다. 우려했던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긴급 방역 체계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성명을 통해서 지역사회 내에서 이미 무증상 또는 경증을 거쳐 회복된 감염 사례까지 고려하면 현 상태는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심 환자를 추적 관리하는 기존 시스템만으로는 앞으로 발생할 추가 감염을 막기 어렵다는 겁니다. 의협은 고령이나 만성질환자 같은 고위험군을 보호하는 조치를 서둘러야 하고 의심 환자는 보건소나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또 국내 대응만으로는 사태가 진정되기 어렵다며 중국 입국 제한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는 31명 늘어나서 20일 오전 현재 82명입니다. 의협이 발표한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은 의료기관을 이원화해야 한다는 대목입니다. 어제 하루 만에 확진자가 쏟아진 대구의 경우 경북대와 영남대, 계명대병원 응급실 3곳이 폐쇄됐습니다. 코로나 환자와 일반 환자들이 뒤섞여 있기 때문인데요. 심각한 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체 의료기관을 코로나19 전담과 일반 진료 전담으로 나눠서 다른 질환자도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의협의 주장입니다. 보건소를 포함한 국공립의료기관을 전담 진료기관으로 지정하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는 이곳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노홍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 책임관은 어제 브리핑에서 기침과 발열 등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 있는 사람은 일말의 가능성을 고려해서 동네 병의원이나 응급실을 바로 찾아가지 말고 1339 콜센터나 보건소에 먼저 문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의료계는 감염병 위기 경보를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높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심각 단계가 되면 보건복지부 장관 중심에서 국무총리 중심으로 지휘부가 바뀝니다. 정부의 모든 부처가 총동원된다는 겁니다. 신종 인플루엔자가 유행했던 2009년도에 심각 단계로 높인 적이 있었고 메르스 때는 현재 경계 단계보다 하나 낮은 주의 단계였습니다. 의협은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화된 현 시점이 심각 단계 조건에 정확히 일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신중한데요. 우리가 심각으로 올리면 다른 나라들이 우리 국민의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서울 성동구는 확진자가 발생하자 자체적으로 심각 단계로 높였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한 의료기관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건강보험 급여비를 조기 지급합니다. 청구 10일 내에 청구액의 90%를 지급하고 심사 결과는 나중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입원료 산정에 필요한 의료기관 인력, 시설 신고가 면제되고 3월부터 실시 예정이던 뇌와 뇌혈관 MRI 집중심사도 연기합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손실 보상안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방문한 뒤 잦은 휴업에 들어간 의료기관은 물론이고 인근 병의원도 환자 발길이 끊겨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의료기관들이 휴진을 두려워하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손실 보상안이 하루빨리 나와야 되겠습니다.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은 환자가 사망한 사건 기억하시죠? 응급처치를 해준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유족이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의사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가정의학과 의사의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 비용도 유족 측이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봉침을 놓은 한의사에겐 4억 7천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료계는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선한 의도로 환자를 도운 의사에게 소송을 제기한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